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 이후 서울에 있는 집값, 서울 아파트 가격 많이 급등하였죠. 요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매매 가격 지수 및 변동률 표인데, 보시다시피 2014년 1월달,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해서 2021년 상반기, 중반기까지 이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급등을 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2030 세대들은 영끌이나 비투를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졌겠죠. KB 부동산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이후부터 2020년 9월달까지 자료인데 30대, 즉 여기서 보이는 그래프로 보이는 노란색이 30대인데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0대에 비해서 앞질렀다는 겁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50대, 어떻게 보면 자본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30대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이처럼 증가되었다는 거죠. 특히 2020년 5월달, 그리고 7월달, 9월달 요 사이에 많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기사에 의하면요, 2022년 8월 24일 요 기사 내용이죠. 영끌 몰린 안양 동안구 2030이 10가구 중에서 5가구를 샀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태에서 신호선이죠. 인덕원역 호재로 집값이 급등하자 이제 2030 세대들까지 영끌 비투를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2030 세대들이 경기도 매수 비중이 무려 35.5%가 넘었다는 거죠. 그만큼 2030 세대들이 영끌 비투를 통해서 아파트나 빌라, 주식들을 많이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8월 달 이후, 그렇죠? 코스피 시장 주봉인데요. 작년 7월달, 8월달 사이에는 최고 시점 3,316에서 그렇죠. 3,316에서 현재 2,500선이니까 그래요. 정말 주식 시장은 거의 폭락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영끌 비투를 통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한 20대, 30대 분들 입장이라면 야, 정말 이거 난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부동산 시장은 그렇죠.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하지만 그나마 괜찮다고 해도 작년 8월 달 이후 하락세로 이처럼 부동산 시장 또한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준금리는요. 작년 8월 달 0.50에서 현재 2.25이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만 놓고 본다면 0.50이 2.25가 됐으니 엄청나게 올랐다. 따따블 이상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영끌 비투를 한 사람들 입장이라면 은행 이자에 대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주택담보대출 4억 원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다. 2020년 8월 달 이자가 87만 원 납부했다면 2020년 8월 달이니까 대출 이자가 2.61%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이자가 87만 원이라면 2022년 8월 달 2년이 지난 현재 대출 이자 금리가 4.62%이므로 한 달에 내는 이자만 144만 원으로 이처럼 증가되었다는 거죠. 은행 이자 증가 정말 장난 아니죠. 4억 원이나 대출 받은 경우 이 정도나 은행 이자가 급등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대출 원금까지 그렇죠? 원리금, 근등, 분할, 상환 대부분이 이렇게 대출 이자하고 원금까지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월급 받아가지고 원금과 이자 주기 바쁘다. 오히려 이제 못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렇죠. 주택담보대출만 받은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왜냐하면 또 생활비를 좀 아껴 쓰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다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에다가 신용대출까지 받았다. 여기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받았다.
여기에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았다. 여기에 지인들한테까지 대출을 받았다. 심지어 고금리를 이용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난다는 거죠. 인터넷에 나온 사례인데요. 서울에 12억 집을 매수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4억을 받았고 신용대출 등등 해가지고 2억 원을 받았고 양가 집안 2억 해서 합 4억을 받았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 12억짜리 아파트인데 빚이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돈은 2억대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기 돈 2억대로 12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작년 가을에 이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와서 보니까 매달 대출 이자를 200만 원대, 한 210만 원 정도 납부하다가 이제는 290만 원으로 확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대출 받을 때 금리가 4%고 현재 금리가 7%니까 이자만 200만 원에서 290만 원 증가되었다. 주택담보대출.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기타 등등 해가지고 신용대출까지 2억 원이나 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신용대출이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는 더 높은 이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대출 이자만 제가 보기에는 300만 원대를 납부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다가 원금과 균등 분할 상환이 나면 이건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또 그래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집값만 올라가면, 그렇죠? 집값만 오르면,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잖아요. 집 팔면 되니까. 또 내가 취득한 금액보다 은행 이자를 좀 더 준다 하더라도 집값만 올라가면 일단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집값이 올라가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집을 팔면 돼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이후 집값이 이처럼 떨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12억 주고 산 집값이 현재 1억이 떨어졌으니 정말 큰일이죠. 집값은 1억씩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확 증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지옥에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집을 팔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걱정, 그러죠? 또 집이 팔릴까? 집이 팔리려면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내놓게 되면 부동산에서는 이 금액이 안 팔린다. 진짜 집을 팔려면 이 금액보다 더 떨어진 금액에 내놔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작년 하반기에 집을 산 사람들 입장이라면 정말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 말 그대로 현재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재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 2억으로 12억짜리를 샀으니 그렇죠. 그만큼 고통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내가 가진 돈 2억으로 지방광역시의 소형 아파트를 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월세 나오는 아파트를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월세 나오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리한 투자를 했다. 내가 가진 돈 2억으로 12억짜리를 샀으니 무리한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 역시 너무 과도한 연끌과 비투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는 기쁨과 수익을 주는 그런 행복일지는 몰라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영혼까지 가난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